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무회계 이론편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여러분이 재무상태표 배우셨잖아요. 재무상태표 안에 차변을 뭐라고 하죠? 자산이라고 하고요. 대변을 부채, 자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자산 안에 계정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시 항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나누는 유동자산의 뜻도 알아보고, 유동자산 안에는 또 당자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자자산이 무엇인지 계정 과목별로 분류를 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 그러면 뭐죠? 경제적 자원. 네, 맞습니다. 일단 기업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유형과 무형의 경제적 자원을 자산. 또한 배타적 소유권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 회사 꽤 돼야 되겠죠. 남의 회사 게 아닙니다. 또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럼 유동자산으로 나누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누는 거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재무상태표 보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그러면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동자산에는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그럼 당자자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자자산에는 현금화가 가장 빨리 되는 현금이 제일 먼저 차지하고 있어요. 자, 현금. 현금은 그렇죠.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 또는 지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도 통화대용 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대용 증권은 현금하고 똑같이 쓰는 걸 얘기해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압수표입니다. 자, 자기압수표는 누가 발행하죠? 은행이 발행합니다. 즉, 우리 회사가 보통 예금에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인출하면 돼. 수표로 발행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발행해 주는 수표가 자기압수표. 여러분 10만원짜리 자기압수표는 대부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받죠. 원래는 수표 받을 때 뒤에다가 이렇게 배서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배서 안 하고 그냥 유통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자기압수표라든가 타인이 발행한 수표.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타인이 당자 수표를 발행해 줬을 때 우리가 현금 계정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 현금이라는 계정을 쓴다. 두 번째, 당좌예금인데 당좌예금은 예금이기는 해요. 예금이기는 한데 얘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당자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예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때 현금을 대신해서 수표를 발행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예금이 당좌예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당자수표라는 계정을 쓰는 게 아니라 당자예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뭘 발행할 때? 당자수표를 발행했을 때 계정 과목은 당자예금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보통 예금은 여러분이 아마 은행하고 거래할 때 가지고 있는 통장이 보통예금 또는 저축예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보통예금, 저축예금 이런 거는 언제든지 뭘 할 수 있어요? 빼거나 넣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예입과 인출이라고 얘기하는데 통장에 돈을 넣거나 돈을 빼는 게 자유로운 예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또는 저축예금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당자자산에 해당이 된다.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성이라는 건 현금하고 똑같이 쓰겠구나 라는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해요. 근데 얘는 조건이 있어요.
자, 조건에다 밑줄을 긋게요. 취득 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며칠이에요? 3개월 이내예요. 여기다 밑줄을 2줄을 걸어주세요. 자, 처음에 가졌을 때, 취득했을 때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채권, 우선주, 환매채,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좌 자산에서 지금 4가지를 배웠잖아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4가지를 배웠는데 이 4가지를 한꺼번에 통합하는 통합계정이 있어요. 자, 통합계정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계정입니다. 자, 얘는 뭐라고요? 무슨 계정? 통합계정이에요. 써놓으세요. 통합계정. 제가 마우스로 써갖고 이게 글씨가 예쁘게 안 써집니다. 여러분은 예쁘게 쓰세요. 통합계정. 자, 그래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에 뭐라고요? 합계액.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 현금이 얼마고 당좌예금이 얼마고 보통예금이 얼마고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공시할 때 현금성 자산,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공시를 하거든요. 이거를 통합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통합계정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자, 여러분 통합계정이 뭐라고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합계액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단기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자, 금융상품은 알겠는데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금융상품이죠. 증권회사라든가 투신사 이런 데서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앞에 단기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요 단기라는 말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그렇죠. 단거리 달리기 하면 짧은 거리를 달리는 거고 장거리 하면 긴 거리를 다니는 거죠. 그렇듯이 얘도 단기 그러면 짧다라는 거예요. 짧은데 얼마만큼 짧으냐? 기한이 1년 이내예요. 즉 1년 안에 만기가 되는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 자금 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즉 정기 적금, 정기 예금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또 분계라는 걸 회계 처리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럴 때는 정기적금은 정기적금 계정으로 쓰시고 전기예금은 전기예금 계정으로 쓸 거예요. 그런데 정기적금과 전기예금의 차이점은 뭐죠? 맞아요. 정기적금은 달달이 불입하는 거예요. 부금 형식을 갖고 있고요.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딱 갖다 놓고 만기에 이자를 받는 거죠. 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금, 정기예금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 있네요. 자, 단기 매매 증권, 증권이니까 얘는 유가증권이다 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유가증권 맞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매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간 내에 매매 목적을 얻기 위해서 구입한 주식, 채권, 밑줄은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기 동안에 보관할 목적으로 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 채권입니다. 우리 회사 주식이 아니에요. 남의 회사 주식이고 남의 회사 채권입니다. 즉 회사채, 국채, 공채, 지방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다만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시장성이 있다라는 건 빈번하게 거래가 막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막 거래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 시장성이 있다 또는 시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번에는 대여금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대여라는 건
남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언제 기간? 단기간에 빌려주는 거예요. 단기간에 빌려주면은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할까요? 1년 안일까요? 그렇죠. 1년 이내에 상환 조건으로 빌려준 돈을 단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하고 상대에게 빌려준 금전에 대한 채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려준 금전에 대한 채권,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상환기간이 1년 이내.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기억이 더 나겠죠. 자, 대여는 빌려준 돈인데 1년 이내에 상환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외상 매출금 한번 가볼까요? 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어떤 느낌이세요? 뭔가를 팔았는데 돈을 안 받았다. 네, 맞아요. 그렇게 계정 과목을 이제 외우실 때는 그 계정 과목에 나와 있는 뜻을 잘 기억해 두셔서 계정 과목을 외우시면은 여러분이 좀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자, 외상 매출금은 팔긴 팔았어요. 근데 어떤 걸 팔았냐?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한 경우인데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자, 상거래라는 건 우리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는 거래를 얘기하거든요. 자, 영업활동을 하려면 뭘 팔아야 되냐? 상품, 제품. 그리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사갖고 와야 돼요? 원재료를 사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원재료, 제품, 상품, 또 부재료, 제공품, 반제품 이런 거를 팔았을 때 외상으로 한 경우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거래를 말하는 거고요. 받을 어음은 그러면 내가 돈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받을 어음은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타인이 발행한 어음. 자, 여기 밑줄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한 경우 받을 어음이라고 합니다. 또는 외상 매출금을 받는데 회수하는데 상대방이 어음을 발행해 줬다. 그러면 받을 어음인 거예요. 이렇게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통합 계정으로 묶거든요. 그걸 뭐라고 한다?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매출할 때 발생된 채권이란 뜻이죠. 자, 매출 채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의 합계액을 말한다. 일반적인 상거래,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한 경우 또는 어음을 받은 경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수금 갑니다. 자, 미수금, 미는 아직 안 받았다라는 뜻이죠. 수금, 네, 돈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뭘 안 받았느냐? 일반적인 상거래 외, 여기 이외에서 발생한 외상거래의 밑줄을 걸어주세요. 일반적인 상거래는 재고자산인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런 거를 거래한 거라 그랬죠. 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외상거래니까 건물. 자, 우리가 회사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자, 건물은 내가 사용하고 있던 물건이죠. 그걸 팔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거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거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 같은 걸 팔았을 때 외상인 경우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쓴다. 미수 수익이 있어요. 자, 미수라는 건 아직 받지 않았는데 뭘 안 받았냐? 수익을 안 받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미수 수익은 수익을 안 받은 거다. 자, 수익이라 해서 수익 계정인 줄 아시는데 수익 계정 아닙니다. 얘는 당좌 자산입니다. 자, 결산 시 올해에 생성된 수익을 아직 받지 않았을 때 쓰는 거예요. 얘가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 발생주에 의해서 이 미수수익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기 수익인데 아직 받지 않은 거. 그래서 미수이자 또는 미수임대료 이런 것들이 미수수익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선급금. 급이라는 건 줬다라는 뜻인데 뭘 줬냐? 먼저 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미리 준 금액. 여러분이 미리 준 금액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계약금. 제일 많이 쓰는 게 계약금이에요. 뭐 중도금도 미리 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거.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금액을 뭐라고 한다?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선급 비용은 비용은 비용인데 미리 줬습니다. 미리 줬으니까 언제든지 되돌려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자산인 겁니다. 자, 미리 준 비용이 있어요. 미리 준 비용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자동차 보험료 달달이 내는 분이 과연 있으실까요? 대부분 1년치를 가입을 하죠. 1년치를 가입했는데 올해의 비용만 있고 내년도 거는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발생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게 선급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의 차기 이연분, 차기라는 건 내년도분이에요. 내년도분을 계상할 때 선급비용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선급보험료, 선급이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동자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중에 당자자산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많이 배우셨나요? 계정 과목은 두고두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